뭐 업계에서는 농담으로 그래요. H.O.T 매니저가 이수만 회장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냥 원판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 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승우 심사관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저희 그 4시의 특허청 아주 그 다양한 주제로 그다음 다양한 우리 저 지식 재산과 관련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종전처럼 좀 특허 좀 딱딱한 특허 발령 얘기보다는 조금 좀 소프트한 주제를 갖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분야인데요. 자, 바로 우리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필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제가 변리사가 된 지가 벌써 이제 15년 차, 이제 42기 변리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알 것 같다 하면서도 이 한류 콘텐츠라는 이러한 콘텐츠 이런 주제 속에서는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요. 일단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지식재산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분야, 문화 콘텐츠 분야. 왜 하필 이런 문화 콘텐츠 분야에 우리 변리사님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재산권 쪽으로 파고들으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는 이제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지식재산권 중에 뭐 특허, 상표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그 계기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왜 하게 됐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H.O.T 세대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렇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예전에 뭐 92년도 이러면서 이제 H.O.T가 나왔는데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 때만 해도 이런 가수들의 어떤 부가 사업들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핵심 콘텐츠인 음악이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90년대 중반부터는 그 부가 사업들에 대한 니즈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고 원판 사진을 소유한 뭐 업계에서는 농담으로 그래요. H.O.T 매니저가 이수만 회장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냥 원판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에 있어서 부가 사업이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통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구조적으로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가 왜 됐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변리사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변리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이런 문화 산업들의 구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변리사 시험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옆에서 이래 보니까 또 살찐 성시경 씨 좀 많이 닮았습니다. 저랑 나이는 같다고 하는데요. 네. 재산은 저보다 한 100배는 많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지식재산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식재산권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도 상표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글로벌 상표로 이제 우리 나가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상표권이 중요한가를 그냥 뭐 상표권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뭔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이제 공연 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월드스타 정지훈 씨, B. 하와이에서 공연 취소됐다는 걸로 소송 붙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2000년대 중반에 그거 들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 이제 뉴스들에 보도된 걸 보시면 뭐 이제 정지훈 씨 측에서는 기획사 쪽에서 이런 상표들에 대해서 확보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와이 공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분쟁 중에서 정지훈 씨가 이제 주장했었던 것은 상표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공연을 갖다가 기획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 스타들이 해외 공연을 할 때도 이 공연 사업에 대한 상표권 확보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게 글로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제조업들이 글로벌로 됐던 게 70년대 현대자동차. 그럼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한류 콘텐츠예요.
그럼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도 드라마 제목, 심지어는 가수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상표권과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상표 얘기 나왔는데 그 상표는 흔히들 뭐 예를 들면 뭐 글자만 되는 줄 아는데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시다시피 형상도 되고요, 소리도 됩니다, 냄새도 되고요.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김원효 씨인가요? 그 저기 개그맨 안 돼! 뭐 이런 것도 딱 구글에서 상표 소리 출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고. 네, 아유, 변리사님 저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갖고 아주 쏙 빠져버렸는데, 변리사님한테. 자, 그런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해외 사례 중에 슈프림 무슨 그런 사건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좀 뭐가 복잡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 슈프림이라는 게 우리가 상표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표장이거든요. 기술적 표장이 뭐냐면 심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최고, 너무 좋은 그런 건 사실상 상표로 등록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성은 얻고 있었지만은 영국에 있었던 어떤 회사가 이탈리아의 또 법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서 상표 출원을 하면서 슈프림이라는 것을 갖다 그대로 상표 출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등록을 또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뭐 로고 같은 거 이렇게 또 결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래놓고서 뭐 전 세계에 출원을 하기 시작해요. 또 등록이 돼요, 그게. 특히나 중국은 해외에서만 주지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게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에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8년에 또 심지어 중국에서 등록이 된 상표고 중국 상하이에 크게 매장도 있으니까 거기랑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겠다, 갤럭시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결국에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슈프림,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뭐 무효됐었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진짜 이제 슈프림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 등록도 받았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 변리사님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글로벌 상표 출원하려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래 국가 간에 뭐 결혼이나 왕래가 이런 게 상당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우 생길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유명해진 상표가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몰래 자기가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해서 상표 선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왕왕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우리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를 아직까지 보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선점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특히나 그러한 상표법의 규정들이 없는 국가들.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남미에서 많이 늘어나고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한류 콘텐츠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이 남미 친구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히스패닉 그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글을 다 배우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이 음식점 사업을 하거나 한류와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사용을 저는 하실 걸로 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그런 상표법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한테는 사실은 저는 일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잘 안 되지. 모방이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예전 구상표법 7조 1항 12호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표법 34조 1항 13호. 여기 이제 거절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주지저명한 그런 상표들인데 부당한 목적, 뭐 부정한 목적,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승하려는 목적이 있는 상표들은 지금은 34조 1항 13호에 따라서 저희가 거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변리사인데 제가 조금 이제 저 주름을 잡아보자면 앞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상표법 34조 1조 1항 13호는 14호가 있는데요. 13호는 특정인의 상품에 대한 그 상표 표시고요.
그다음 14호 바로 밑에 있는 14호는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에 관한 상품에 대한 그 상표 표시인데 흔히 저 지리적 상표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13호는 특정인, 14호는 지역.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튜브가 또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가 또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요거보다는 또 사례 하나 또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남의 그 모바일 사례가 있으면요. 말씀해 주시죠. 요새 그 젊은 분들이 마라탕 좋아하시잖아요. 마라탕. 저도 좋아합니다. 선생님. 네.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샤오페이냐 이 브랜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계신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상표 출원을 했지만 당연히 거절되는 게 그렇죠. 남의 나라에서 이미 유행이 되고 유명해진 상표인데 내가 오늘 뭐 변리사님하고 뭐 슈프림 그다음에 뭐 샤오헤이양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이래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우리 저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 또 해외 진출을 하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상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리사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